자, 이 교시는요, 7섹션의 원 단발 레이어 커트인데요. 자, 1교시하고 2교시하고 똑같은 커트예요. 똑같은 커트.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자, 자연빗질한 상태에서, 자연빗질한 상태에서 수평이에요. 전대각 수. 원링스, 포워드 방향,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리버즈 비평행. 하도 사이드웨이스가 이미 배어 있어서 리버즈 비평행,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을 해서 우리가 해서 기본 사각 박스 컷을 만들어요. 박스 컷을 만들었고 사각의 커트를 먼저 만들어내서요. 그리고 나서 1교시에 잘랐던 거 2교시 차이점은 뭐냐면요. 똑같은 커트인데 이 커트는 자 언더존이 수평으로 커트를 했어요. 말하자면 지면의 각도 평행이에요. 평행. 수평은 지면의 각도 평행이에요. 지면의 각도 평행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웨이스를 갔어요. 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 오버존에서 커트를 할 때 생기는 요 부분에서 생기는 요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밑에 내려서 다시 커트 했어, 안 했어요? 아까처럼.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아예 잡아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언더존과 미들존을요 같이 잘라요. 기준선을 먼저 잡아놔요. 잡아놓고 나서 2차 가이드를 잘. 그 말하자면 그 얘기가 뭐냐면요. 기준선이 발생이 돼요. 그쵸? 자, 기준선 뭐예요? 임의선이에요. 임의선. 그리고 나서 자연빗질에서 기준을 잡으려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버즈는 전대각이고 1차 가이드라인은 수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이드 리버즈를 만들다 보니까 밑에가 전대각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었는데 수평인 상태에서 리버즈를 하다 보니까 백사이드에 있는 머리가 문제가 발생이 돼야 안 돼요. 문제가 100% 돼요. 그래서 디스크레이션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거기에 연결이 안 되는 커트선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자, 그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법이에요. 지금 이 커트 방법은. 그래서 첫 번째 커트하고 두 번째 커트는 똑같은 방법인데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그러니까 미들존과 언더존의 그러니까 기준선과 임의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커트를 할 것이냐, 기준선에 임의선은 인 상태에서 커트를 할 것이냐, 이 차이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지. 기준선이 있는 상태에서 커트를 하는 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얘가 빠를까요? 얘가 빠를까요? 얘가 빨라? 아니지. 얘는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지. 얘는 커트하고 나서 바로 버티컬에서 두 번만의 작업이 필요한데 얘는 세 번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정확도는 얘가 훨씬 정확도가 높아요. 그 대신에 스피드는 얘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조금 달인이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방식이 좋겠죠. 초보자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옆에 백사이드의 연결성이 디스커넥션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이점을 제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을 하고 그 차이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커트선의 흐름은 또 어떻게 발생이 될까? 자, 그러면 얘가 가벼울까요? 얘가 가벼울까요? 이교시가 가벼워? 똑같다 했잖아. 똑같은 커트라니까. 똑같은 커트야. 우리는 너무 이론적인 게 없어. 똑같은 커트라니까. 차이는 뭐라고요? 기준선을 잡느냐? 임의선을 남길 것이냐? 기준선을 잡을 거냐? 그 차이예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자르는 거냐? 가이드라인을 없게 자를 거냐?
이 차이예요. 우리는 컷할 때 우리 이런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커트를 할 때 긴 머리 잘랐을 때 어떻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버티컬로 잘랐어. 기준선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긴 머리 자를 때 이렇게 섹션을 나누고 우리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전체적으로 섹션을 나눈 게 아니고 언더라인 섹션 자르고 빗질해서 또 미들라인 자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커트해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 여기를 자르다 보니까 오버로 가다 보니까 오버가 노칭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야. 그쵸? 우리는 왜냐면 얘는 기준선이 되고 얘는 임의선이 되다 보니까 층을 어디까지 낼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원 섹션을 해서 우리가 기준선 하나 잡고 2차 기준선 잡고 1차 기준선 잡아서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해 안 해? 실수를 안 하잖아. 그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커트에 커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얘가 수평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수평으로 빠질 수 있죠. 여기 이 부분만큼 수평이 나오죠. 이 부분만큼 수평이 나온다는 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울 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커트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전대각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커트에 습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리버즈까지 가는 거가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가면 리버즈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얘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이고 얘는 뭐예요? 스피드예요. 정확하게 갈 거냐? 스피드하게 갈 거냐? 똑같은 커트예요. 똑같은 커트. 층도 똑같이 0.5cm짜든지 1cm짜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차이가 또 우리 또 여기서 있죠. 뭐예요? 사이드에서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갈 거냐 아니면 버티컬 리버즈로 갈 것이냐. 우리 비교 분석했었죠. 달라요 안 달라요? 어떤 게 더 이뻤어요? 당연히 버티컬이 이쁘죠.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긴 장방향 입장에서는요 전대각 엘리베이션이 더 이뻐요. 근데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요 버티컬이 예뻐요. 왜 이쁘다고 판단할까요? 그렇지, 가벼우니까. 왜? 우리 눈은 벌써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뭘로? 가벼움이 예쁘다는 거에 눈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눈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커트가 예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감이 넣으면 그러니까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넣고서 질감을 넣으니까 와 가볍다 예쁘다 이렇게 눈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전대각 엘리베이션에서 가벼움 만드는 거는 전대각이에요. 나중에 전대각으로 바뀌어요. 전대각 엘리베이션 라인이 가이드라인이 전대각 엘리베이션 라인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요. 근데 버티컬에서 질감은 가벼움의 가벼움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전대각은 무거움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배불뚝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거워진다는 현상이 생기겠죠. 유지기간이 길어질 것이냐 유지기간이 짧을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거를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되게 비교 분석했잖아요. 짧았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언제 표시가 나요? 길었을 때 표시가 나요. 커트는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한 달이고 보름이고 일주일이고 머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커트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 그때부터 표시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커트의 유지기간이에요. 유지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못 번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오리지널 단골수님이 한 400명 정도 돼요.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 아니에요. 매니아예요, 매니아층. 매니아층이에요. 매니아층이 400에서 50명은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왜? 이 400에서 500명은 딴 데 안 가시는 손님, 오로지 나만 믿고 오시는 고객님이에요. 왜? 그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그 대신에 유지기간은 길어요. 한 달 반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고객님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 만에 오시는 고객님이 제 커트 고객님은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우물안에 내가 가둬놓은 거예요. 울타리에 내가 가둬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가둬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딴 데 못 가는 고객님들이죠. 안정적인 매출. 제일 중요합니다. 장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안정적으로 광고를 많이 안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요. 그 매출을 유지하면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죠. 우리 차세원이 주식 투자를 하든지. 요즘 많이 복구됐지?
네네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시간에 부동산에서 경매로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데 눈을 돌려야 돼요. 왜냐면 번호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진짜 부자들은 번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별로 없어요.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진짜 부자들은 동네에서 본업을 아니고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부동산하고 지내서 어디 집 싸게 나왔대 그거 하나 사. 이 말 듣고 집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그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큰 돈 벌어요. 그 사람들이. 본업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요. 앞머리 커트 진행해서 가운데 가름하는데 베이스. 아, 제발 좀 이렇게 좀 타지 마요. 이렇게 좀 타. 여기 간격이 뭐예요? 1에서 1.5cm. 왜 이거 타라겠죠?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자, B 불러봐요. 광대뼈 안 나온 사람 있나 없나? 다 태어났죠? 한국 사람들은 광대뼈 안 타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튀어나와 있어요. 광대뼈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대뼈에 없애서 이마가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마를 최대한 가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넓게 잡을 것이냐, 좁게 잡을 것이냐. 좁게 잡을수록 얼굴이 작아 보이고요. 넓게 잡을수록 얼굴이 커 보여요. 그래서 1.1에서 1.5cm를 잡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1에서 1.5cm. 얘네들은 뭐예요? 3cm에서 4cm. 이건 서양 기법이에요. 서양인의 긴 장방형의 얼굴의 기법이고요. 얘는 동양인의 두글럽적한 얼굴형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을 세게 잡는 거예요. 얘는 넓게 잡는 거예요. 넓은 게 이쁠까? 작은 게 이쁠까? 자, 꼭 보세요. 젊은 아가씨들 보면 어떠세요? 될 수 있으면 짧게 잡으라고 얘기하죠. 양을 적게 잡고 조금 잡으라고 해요. 여기 파먹는 거 되게 싫어요. 막 짜증내요. 다 파먹었다고. 벌써 아니 고객한테 배우는 거야. 내가 고객한테 배우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 미용사들은 이렇게 자르지. 고객의 말을 누구마다 뭐예요? 개무시하고 있어. 고객의 말을 개무시하고 있어. 고객은 이걸 원했는데 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잘라요. 고객의 말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얼굴이 갸름하고 광대뼈가 안 튀어나와 있는 손이면 당연히 이렇게 잘라야지. 이게 이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객의 말을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손님한테 커트해줘. 고객의 말을 무시해버려. 배운 대로 커트해버려. 근데 우리는 배웠지?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커트 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가르쳐줬어. 어떤 사람?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것만 배웠어. 이 방식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만 커트하는 게 아니고 이 방식도 있고 이 방식도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얼굴형에 따라서 다르게 커트한다는 거를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것만 사람한테 써먹으니까 고객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가 배운 대로만큼만 가르쳐주니까. 조금 배우고 그걸 써보려니 영역이 좁아지는 거지. 아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어요? 다양하게 우리는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원엑스. 두 번째, 언더존, 수평. 지면의 각도, 평행. 뭐가? 손가락이. 미들존, 수평. 똑같아요. 자, 미들존. 버티컬, 온베이스. 기준, 좌우,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들어가고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오버존. 버티컬, 온베이스, 기준, 좌우,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이번에는 광주 한번 가야 되는데 영상과 끝자락 한번 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가깝지. 자, 사이드. 버티컬로 갑시다.
어? 사이드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사실 저는 버티컬은요, 리버즈로 간 다음에 전대각 엘리베이션에서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요. 전대각 엘리베이션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요번 올해 목적이 있어요. 인천 자전거를 타는 거 출발을 해서 부산까지. 그래서 횡단 지금 메뚜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6번이나 7번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에 한 60에서 70km 정도 타야 돼요. 그거 지금 올해 지금 그거 5km 잡고요. 그래서 어제 자전거도 바꿨어요. 더 좋은 걸로. 빠른 걸로. 말발급전. 코너 정리.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원링스죠. 원핑거. 원핑거예요. 요거 0.5에서 1cm. 0.5에서 1cm. 그리고 말가급전 코너 정리해서요. 0.5cm. 그럼 전체적으로 층이 크게 많이 지지 않는 커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밑줄. 확실히 배웠죠? 곡선 밑줄. 자, 직선 밑줄은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 곡선 밑줄은 이동에서 고정으로 바뀌어요. 빗질은 이동. 빗질은 이동. 커팅은 고정이에요. 오케이? 빗질은 이동. 커팅은 고정이에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오죠. 한 번에 빗질을 할 것이냐, 갔다가 다시 올 것이냐, 이건 고정이에요. 몸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 빗질을 하다 보면.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 자연 빗질, 기역자 제거예요. 슬라이싱. 기역자 제거. 어디에 기역자 제거예요? 귓바퀴. 귓바퀴 기역자 제거예요. 빈 공간 제거해주는 작업. 이거 꼭 넣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안 한다. 슬라이싱은 안 하고 틴닝을 거의 해결을 한다.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그리고 프론트 가운데 가르마. 1에서 1.5cm 호리존탈 좌우 트위스트. 자, 직선은 고정, 곡선은 이동이라겠죠. 이동한 다음에 고정이라겠죠. 자, 트위스트도 똑같죠. 빗질은 이동이고 커팅은 고정이에요. 빗질을 했어. 이만큼 올렸어. 빗질해서 이만큼 올렸고요. 다시 원점. 다시 각도 조금 더 올려요. 다시 원점. 다시 각도 조금 더 올려요. 다시 원점. 다시 각도도 올려요. 근데 빗질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2차 가이드라인이 울어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빗질하면 2차 가이드라인이 울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다시 원점 가서 다시 새로운 빗질이 필요해요. 새로운 빗질을 안 하면 2차 가이드선이 계속 울어버려요. 그럼 2차 가이드선 울면은 2차 가이드선 선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이 트위스트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이런 빗질이 아니고 이 빗질이 필요해요. 왜? 두상은 둥글다. 둥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커트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먹어요. 100% 이렇게 층이 2차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100% 파먹어요. 아셨죠? 이게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가이드라인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이 가이드라인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사각은 100% 이렇게 사이드를 파먹습니다. 네 번째요.
첫 번째는 고개를 많이 숙여요. 고개를 숙이고 이 좌우로 숙이고 이거를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할 때는 고개 잘 안 숙이죠. 그쵸? 그 대신에 다섯 번째 1차 가이드라인은요, 고개를 많이 숙이고 들기도 하고 자유지지로 하셔야 돼요. 자유지지로 하셔야지만 가이드선을, 정확한 가이드선을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교시는 이렇게. 그 사람은 파마를 시켜야지. 그리고 곱슬린 커트에 곱슬린 걸 커트를 했는데 곱슬을 펴달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욕심인 거지. 나는 디자인만 커트에 대한 커트에 대한 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하나 더 꼭 붙여야죠. 뭐라고 붙여요? 언제든지 시간 안에 파마하러 오세요. 왜? 고객은요, 다음에 올 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안 오더라도 딴 데 가서라도 그걸 해결해서 와야 돼요. 그쵸? 근데 그거를 나는 커트가 주인데 커트를 했는데 곱슬을 피시게끔 예쁘게 해준다는 건 그건 손님 욕심인 거 아니야? 그건 손님 욕심인 거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나는 디자인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곱슬을 피고 드라이 하고 있는 건 그건 손님 몫인 거야. 자, 자 1cm만 커트할게요. 목선이 보이는 자, 1cm 커트. 자, 항상 몸을 어떻게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제발 좀 움직여주세요. 제발 좀. 그리고 가이드를 할 때는요, 우리는 작은 가이드 쓰잖아요. 땡기면서 컷하지 마세요. 전진이에요, 무조건. 전진. 자, 여기에서도 내가 아까 우리 김선우 원장님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 여기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전대각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면의 각도 평행이에요. 지면의 각도 평행. 지면의 각도 평행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나누라는 이유가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평행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귀 빼, 단발은 귀 빼, 숏커트는 귀산. 이오트 유런의 기준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귀산. 그래서 수평을 만들어줘요. 수평을 만들어주고 좌우 대칭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조금 기네요. 내가 제일 좋은 게 가위를 바꾼 거. 제가 제일 잘한 게. 올해는 참 돈 많이 썼어. 돈도 못 벌면서. 더 벌어야 돼. 벌려고 쓴 거야. 자, 가이드선 잡고요. 기준선 잡았죠. 2차 가이드선 기준선 또 잡아요. 아까는 여기서 바로 들어갔죠. 하다 보니까 백사이드에 있는 기준선이 얘하고 안 맞았어. 연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래서 각 멘붕이 왔어, 안 왔어? 왔지. 그래서 이 부분의 가이드선 어떻게 해요? 커팅. 우리는 지면의 각도 평행하자고 그랬어. 몸 좀 제발 좀 움직여요. 똑같이 커트를 할 때마다, 빗질하고 커트를 할 때마다 몸은 계속 움직인다. 이게 바로 뭐다? 이동 디자인. 뭐 때문에? 지면의 각도 평행. 손가락 평행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행. 자, 항상 평행을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평행이 나올 수 있는 조건. 가슴과 손가락이 항상 평행이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 평행 안 돼요. 가슴과 손가락과 가슴이 무조건 평행. 이때만 평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뭐라고 했어요? 지면의 각도 평행. 자, 전대각 비평행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슴과 비평행 아니어도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죠. 평행은 항상 가슴과 손가락이 평행 위치에서만 평행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동 디자인, 그래서 수평과 온베이스와 수평 커트가 가장 어려워요. 그걸 맞추는 게. 우리는 조건을 줬으면 그렇게 가야지. 목적은 그렇게 줬으니까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기준선 잡았어요. 아까는 기준선 없었죠? 이제 기준 잡았어요. 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온베이스, 버티컬 온베이스 층 몇 센치 낼 거야?
1cm. 1cm 층 낼 거야. 자, 1cm 층 냈어요. 자, 밑에 머리 빠져요, 안 빠져요? 잘릴 거야, 말 거야? 안 자를 거야? 그래, 안 자를게. 안 자르고 커트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뻗쳐요. 뻗쳐요. 그 대신에 나는 조금 더 잡을 거야. 몇 cm 자를 거야? 각도 조금 더 내렸어. 각도 조금 내려서 1mm 더 잘랐어. 자, 볼까요? 자, 아까보다 덜 뻗쳐. 그쵸? 자, 갑니다. 뭐로 가요?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몇 cm? 자, 1cm. 자, 다시 갑니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1cm. 자, 다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1cm. 제발 좀 커트 할 때마다 몸 좀 이동해 주세요. 이동하지 말고 이동 꼭 해주세요. 자, 힘들어? 버티컬 힘들어? 자, 각도 올리세요. 우리 의자 할 때 올려야 안 올려요? 올리죠? 자, 버티컬 더 쉬워요.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눈높이가 똑같은 위치에 서 있을수록 버티컬은 쉬워져요. 자, 눈높이가 낮아지면 이건 트위스트예요. 트위스트하면 아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다 뻗쳤죠? 특히 우리는 한 손잡이에요. 버티컬을 잡고 있더니 다이아고널로 잡아. 트위스트로 잡아. 파팅은 버티컬인데 손가락은 다이아고널이야. 다이아고널. 트위스트야. 그렇게 한쪽으로 다 쏠려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여기에 크레임이 많이 걸어. 원장님 왜 자꾸 여긴 자꾸 뻗칠까? 뻗칠 이유가 있지. 한쪽 손으로 가니까. 한쪽 손으로 계속 가니까 버티컬 한쪽 손으로 가니까 얘가 뻗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내가 얼마만큼 말하자면 내 잘못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아유, 손님 모류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응? 손님 모류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뻗치는 거예요. 아니,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아니, 내 잘못인데. 자, 이렇게 다시 사각은 항상 100% 뻗치게 돼 있어요. 리버즈. 자, 힘들죠? 여기서는 아까보다 더 많이 숙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더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덜 숙여도 되는데 우리는 한 손잡이 있다 보니까 한 손이 오른쪽이 얘는 이만큼만 들어도 되는데 얘는 이만큼 들어야 되거든. 왜? 반대쪽으로 가니까, 리버즈로 가니까. 그러니까 얘 각도와 얘 각도는 달라요, 눈높이가.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높이 올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각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의자를 올리시면 돼요. 이 작업할 때. 아니면 의자를 낮추든지 손님의 의자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이동하는다, 안 한다? 이동한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커트선이 정교해요, 안 정교해요? 되게 정교하죠. 그 대신에 스피드는 얘가 좀 떨어져요. 1교시보다 스피드는 떨어지지만 커트라인은 얘가 훨씬 더 정교하고 예쁘다. 자,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 뭐예요? 우리 배운 거 있었죠? 크로스 체크. 자, 빗질은 어디로 가요? 빗질이. 자, 몇 미리? 말박업존에 1mm. 말박업존에 1mm. 중간에 자르는 게 아니고 말박업존에 1mm를 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3층인가요? 네. 마스터 층. 아니요. 이거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 잡고요. 자, 우리 이 사이드 뭐 하자고 했어요? 사이드 버티컬 하자고 했어요. 사이드 버티컬. 자, 버티컬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돼요? 기준선 또 잡아야지. 기준선, 임의선. 자, 여기서 버티컬을 하면 뭐가 기준선이 돼요? 2차가 기준선이 돼요. 그럼 1차도 잡아야죠. 미리 잡아야죠. 자,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잡아요. 얘는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좀 길게 할게요. 자연 빗질, 손가락 리버즈 비평이. 자, 잡았어요. 버티컬 가요. 우리 층 냈어. 아까 버티컬 갔어. 층 냈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수평의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사이드는 뭐라고요? 자, 정중선에서 형태 변화선 하나, 사이드에서 형태선 변화선은 하나. 자, 그래서 사이드에 기준선 잡아서 수평. 그랬더니 요런 커트라인이 나왔어요. 되게 예쁘죠? 네. 자, 보세요. 가볍다. 전대각 엘리베이션의 부채형 파팅은 무거운데 버티컬은요 상하 얇은 컨벡스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전대각 부채형 엘리베이션은요 깊은 컨벡스이기 때문에 배불뚝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이런 머리는 조금 사이드가 길면 길수록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드가 길면 길수록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귀에 꽂았을 때도 뻗치는 게 예쁘고요. 그냥 빼놨을 때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얘를 그룹 아니 뭐야 매직기나 고데기나 이런 걸 해서 안으로 이렇게 말거나 바깥으로 뻗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는 무조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무조건 잘라야겠다라는 짧게 잘라야겠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 성향으로는 사이드는 조금 많이 길게 자른다. 그럴수록 조금 디자인 만들기가 조금 많아진다. 그래서 손가락 원핑거,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에 자, 될 수 있으면 하다 보면은 뭐예요? 디스커넥션은 분명히 또 생깁니다. 디스커넥션은 분명히 생겨요. 연결성이 안 돼요. 그리고 앞에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리버즈가 더 강해지겠죠. 그쵸? 베이스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하고 또 별도예요. 별도로. 베이스가 왜냐면 길면 길수록 베이스가 이어 투 이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브 베이스죠.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가 아니고요. 사이드 오프 사이드 베이스죠. 리버즈 오프 사이드 베이스. 그러니까 그 정도, 왜냐면 얘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자, 길면 길수록 예쁘다. 자, 이렇게. 아까 되게 또 다르죠? 기니까 좀 더 이쁘지 않아요? 표현력이 많아져요. 표현력이. 자, 그리고 나서 옷걸이서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잡기는 편하겠죠? 자, 베이스 요 길이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요 길이 베이스 요 길이. 요즘에 제가 빗을 큰 걸 쓰다가요 요즘 또 작은 빗에 꽂혔어요. 자꾸 그때그때 바뀌어요. 요즘은 조금 손님들한테 좀 섬세하게 하려고 빗을 조금 바꿨어요. 빗이 작을수록 섬세해지고요, 빗이 클수록 섬세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빗의 크기를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빗이 좋아요. 짧은 게. 근데 여기 특징이 있지 않아요, 지금? 무슨 특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호리존탈에 엘리베이션은 없고 거의 다 버티컬이지 않아요? 다 버티컬. 사이드까지 버티컬. 가벼워요. 자, 하다 보면 나중에 요 백사이드가 튀어나오니까 요만큼 제거. 요거 자르는 거 겁먹지 마. 과감하게 잘라봐. 연결성 있게. 그러니까 이쁘잖아. 백사이드를 잘라야지 예뻐. 백사이드 그 튀어나온 거 그거 겁먹어서 안 자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과감하게 자르세요.
점점점 길어지죠. 자, 백은 수평, 사이드는 전대각. 자, 과감하게 뭐예요? 잘비실에서 과감하게. 그냥 조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사이드 펴는 거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하나 정리. 이렇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평인데, 아니, 1차각인 수평, 2차각인 전대각인데, 뭐의 역할이 더 강해진다고? 1차 가이드선의 역할이 더 강해져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대각의 역할보다 수평의 역할이 더 강해져요. 짧은 머리는. 긴 머리는 1차 가이드보다 2차 가이드의 역할이 더 강해져요. 층이 많을수록. 자,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 앞머리는 1에서 1.5cm 층을 내서요. 요거 했는데 이따가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3cm 뚜잡는다? 내가 교육하면서 1에서 1.5cm 계속 잡으라고 했는데 3, 4cm 잡는 사람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어찌된 일이요? 자, 곡선 빗질. 양이 많이 없을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빗질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빗질하는 거예요. 빗질해서 이렇게 먼저 손을 바닥에 놓고요. 손을 바닥에 놓고 빗질 이렇게 해서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빗질이 나와요. 이런 빗질. 그쵸? 대신에 직선 빗질은 이런 직선 빗질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닥을 딱 놔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끔. 바닥에 최대한 내가 빗질을 이 상태에서 빗질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빗질한 상태에서 내가 손만 살짝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김승윤 원장님이 아직도 빗질이 약해. 아직 빗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서 있어. 빗질이 아직 정신이 없어. 특히 앞머리 빗질 할 때. 뒷머리 빗질은 참 잘하는데 앞머리 빗질이 너무 정신이 없어. 자, 이렇게. 이렇게 앞머리는 이렇게 느낌이 나오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커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앞머리.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언더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제가 자른 것도 굉장히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많이 가볍죠? 자, 다시 갈게요. 언더존에서 크로스 체크. 자, 컴파스 곡선으로 사이드는 과감하게 몸을 틀어줍니다. 그럴 때는요, 빗은 이렇게 넓은 빗이 좋아요. 작은 빗보다는 넓은 빗으로. 상태에서 사이드 크로스 체크.
자연 배치, 체크. 버티컬 해서 크로스 체크로 전대각 엘리베이션 하는, 부채업 파팅 엘리베이션 하는 거는 용납을 할 수 있다. 근데 버티컬을 해서 전대각 엘리베이션 하고 버티컬을 잡는 건 버티컬이에요. 버티컬 크로스 되는 건. 그냥 벽대기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큰 거 배웠죠? 네. 버티컬과 전대각 엘리베이션의 무거움과 가벼움. 그리고 한 번만 커트를 해서 3단계에 한 번만 커트를 해도 라운드는 나온다. 굳이 한 단계 중간중간마다 3번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층을 적게 있는데 언더존에서 1cm도 안 잘랐는데 오버존 전체적으로 따라봤더니 층이 벌써 이만큼 층이 나온 거야. 1cm만 층을 냈는데. 생각보다 과도하게 층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손이 손 한 뼘 정도 돼요. 손 한 뼘 정도 되면 20cm가 넘어요. 그쵸? 20cm의 층에서 1cm만 나도 1cm만 나도 1mm씩만 따라도 손 한 뼘이니까 20cm가 훨씬 더 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손 한 뼘이 거의 한 25에서 한 28, 30cm까지는 안 돼도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22에서 한 28 정도까지 돼요. 거의 손 이렇게 한 뼘 정도가. 그럼 우리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머리 길이가 자라는 기준이 손 한 뼘이 1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손 한 뼘 정도가 1년 정도. 그럼 1년, 2년. 우리 차대원님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정도 되는 머리가 끝에 머리입니다. 이렇게 손님들한테 판단을 하셔도 돼요. 벌써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빨라. 자, 다시 가서 돌리고, 다시 가서 돌리고. 올라갈 때는 각도가 더 드는 거야. 새로운 빗질 자꾸. 그리고 그냥 이렇게 빗질을 해도요, 삼각형 저절로 타죠. 내가 굳이 그 라인을 안 잡아도. 그러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괜히 부드럽게 떨어지죠. 요거 완전히 다르죠. 그쵸? 아까 곡선 빗질이라면 곡선 빗질을 해더라도 앞에 1차 가이드선은 떨어진 1차 가이드선은 곡선이 되지만 층이 예쁜 건 아니에요. 층이 거의 없죠. 다시 곡선 빗질을 잡아서 자, 이 각도 다시 끌어올려서 이 각도 다시 끌어올려서 이 각도 점점 각도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이 각도 다시 가서 이 각도 다시 가서 이 각도. 잘 배워요? 자, 점점적으로 각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계속 트는 거예요. 원점에서 돌아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얘네들은 거의 직각에 가까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부드럽게 또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뭐예요? 슬라이싱. 슬라이싱을 해야지 뭐가 나온다? 사각의 각이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디스커넥션이죠. 각이 없어져요. 이렇게. 각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거기다 거의 대부분이 수술 많이 쳤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말박전 코너, 앉아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위에는 말박전 코너 정리가 조금은 무거워요. 코너 정리. 이런 단발은요, 거의 수평의 커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평의 커트는 거의 없고요. 거의 전대각의 커트가 많기 때문에 수평 커트는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평 커트를 안 하고 섹션을 나눠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지금 가시는 거예요. 수평의 커트, 아니, 온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앞에만 후대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까요? 자, 그거 다 있어요. 근데 무거울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뭐예요? 다중 포인트예요. 다중 포인트. 곡선 비치를 했어요. 곡선 비치를 했어요. 트위스트 했어요. 그쵸? 근데 그래도 무거워. 어디가? 쭉 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급격하게 들어간 머리들이 있어요. 급격하게 들어간 라운드죠. 그러면 여기가 무거워요. 여기가 무거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자, 백사이드에서 여기 요거 자, 여기도 트위스트 계속 몸이 가요. 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수정이 돼요. 볼까요? 자, 여기가 무거워. 자, 보세요. 제가 갈게요. 그 라인을 제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가요? 자, 요거 1cm 미만 하나, 한 번 또 몸을 움직여야 돼. 둘, 셋, 넷, 또 엘리베이션이야.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경계선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에 부착 파팅을 해서 코너 정리를 1cm 미만으로 코너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럼 이렇게 가벼워져. 훨씬 더 잘 가요. 왜냐면 이 작업을 해주면 얘는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퇴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중 포인트였던 것이 여기에서 다중 포인트였던 것이 여기서 전대각이 나왔던 것이 요만큼만 후대각이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만. 왜?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넓은 정도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넓은 정도가 가다 보니까 얘네는 여기는 좁죠. 근데 갑자기 들어가면서 여기 급격하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질이 에서 뚱뚱함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를 수술 쳤는데 MMS에서는 요거를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코너 정리를 하면서 수술 안 치면서 가벼움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잡는 것과 수술 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커트를 하고 나서 뭐예요? 저는 이제 이걸로 들어가요. 뭘로 잘라요? 손목 스냅이죠? 툭툭 치는 거예요. 뭐가 끝나. 자, 제가 몸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고정해서 하지 않아요. 움직여요. 끌어당기면서. 끝까지 가요. 자, 수술 친 것과 안 친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근데 이 가위를 잘랐을 때는 머리가 확실히 걸리는 게 덜 걸려요. 근데 틸링을 하면 나중에 손님들 머리 잘랐을 때도요, 좀 걸려요.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조금씩. 머리가 기르니까 요즘에는 막 긁잖아요. 글쎄, 긁으면 많이 가벼워지긴 하죠. 근데 그 유지기간이 저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놓으면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 이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 많이 가볍거든요. 자, 요거를 뭐라 하라고요?
티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숙련이 될 때까지는 뭘로 하냐면 티닝으로 해주세요. 티닝으로. 티닝으로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작업이 숙달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가위로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가위로 자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내 손 확 잘라버려요. 큰일 납니다. 아니면 손님 눈을 찌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자, 여기에서 하다 보면 손이 눈 자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귀도 잘려요. 귀도 잘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순간의 실수예요. 순간의 실수예요. 나 다치는 것도 있지만 고객이 다치는 확률도 높아요. 자세 보세요. 기마 자세. 자, 방향성은요,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다양하게. 가로, 세로, 다이거나 다양하게 질감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유자재로. 무겁잖아요. 틴닝으로 할 때 맨 겉에 머리. 틴닝을 하셔도 되는데, 틴닝의 단점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발자국이 적나라하게 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뚜껑 머리는 하지 마요. 해야죠. 뚜껑 머리는 아까 지금 틴닝으로 끝에 그냥 쓰세요. 가격 싸잖아, 그죠? 조금 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가격이 비싸면 하시고. 사실 요거 습관에 대해서 잘하면 고객님들 가해손이라고 확실히 가볍죠. 아래만 똑 자르면 이렇게 돼. 뒤끝 있네. 돼. 아래만 잘라서 머리. 그러면 언니 머리 똑같이 잘라주시든가. 뒤끝 있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딘가 잘라져 있을 거야. 봐봐 떨어져. 생각 없어. 아니, 나가죠? 네. 떨어져. 잘하네. 잘하네. 원더 라인은 이렇게 잘라요.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샤기 잘하죠? 네. 안 했을 뿐이야. 응? 안 했을 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이거 제가 손이 신들린 가위거든요. 가위질이. 하나도 이러니까 머리 또 자르고 싶잖아. 지금 이게 가운데 가르마에 이런 커트 너무 이쁘죠? 네. 수평 커트가 사실 굉장히 매력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펄을 좀 더 들면 이렇게 뻗쳐도 돼요. 이렇게 뻗쳐도 되고요. 수평 커트는 이런 게 이게 앞에가 길면 이런 거 굉장히 자유자재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이런 머리.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커트를, 이런 수평 커트는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사실 제가 많이 뽑아줘요. 이런 방법으로. 그럼 거의 앞에 사이드가, 이렇게 사이드가 길면 길수록 더 예뻐지는 그런 거죠. 그리고 뒷머리는 침이 거의 없게끔. 이런 사이드는 이런 방식으로. 자, 여기까지.